현재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경제난 및 악한 권력자들의 집권 등으로 인해 한층 더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더욱 빈도가 잦아지는 지진은 앞으로 크나큰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4월 10일 한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는 악한 권력자들이 한국 지배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다만 부정선거의 경우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친중 세력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 선관위의 고삐를 거머쥐고 한국 전체가 친중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만큼은 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프리메이슨의 미국과 곡과 마곡 세력의 중국이 수면 아래에서 바쁘게 암투를 벌이는 전장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친중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를 알고도 묵인하며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게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한 끗 차이로 막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윤석열 및 국힘당 주요 인사들의 당선과 조국당 등 제3세력의 대두이죠. 문재인도 메이슨의 네피림 왕가에 충성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의 주요 인사들이 권력을 부여받는 것은 이재명과 같은 친중 세력 견제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당선이 되는 순간에 표정이 전혀 밝지 못했죠. 이는 친중 세력이 친문 중심의 프리메이슨 세력에게 여전히 고삐가 쥐인 채로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북한과 한국 모두가 송두리째 중국에게 넘어갈 만한 위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때 미국은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등의 형태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전에 대만 사태가 악화되고 대만 전쟁에 한국이 자동 참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 지역 전체가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어질 이스라엘-이란 전쟁도 계시록의 이미 재앙을 별자리와 연관된 알레고리로 해석하여 보자면 현칭자리의 징조가 나타나는 2025년 12월 혹은 2026년 12월경에 맞춰서 경제 대공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을 3차 대전과 연계시키고 CBDC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금융전산망 해킹과 같은 사태를 이 무렵에 발생시켜서 은행의 장부를 증발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해당 사건을 러시아와 중국 탓으로 돌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특정 시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석의 한 방식을 들려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사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의 대리전이 더욱 악화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러시아가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육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 및 이집트 지역을 석권하고자 하는 전개가 먼저 펼쳐져야 합니다. 또한 터키도 아직까지는 이란, 러시아와 완전히 연합한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곡과 마곡은 조금 더 뒤에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을 향한 다양한 역사가 전개될 수 있으며, 한반도는 곡과 마곡 이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장악을 위한 각종 사보타주 및 암살 시도로 인해 언제든지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백두산 폭발 이전에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이나 빅터 차 같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 붕괴가 급작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에 들어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동북아의 경우는 북한이 대만과 함께 3차 대전의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등장시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 놀이를 하는 김정은, 시진핑 등의 독재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세력은 적그리스도 등장 이벤트인 곡과 마곡 이전까지 해당 지역을 정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자면 다니엘 11장 39절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세계대전을 소위 외계 존재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읽히는 해당 구절의 시기 도중에 한반도 지역이 정리된다면 한반도 지역의 전쟁은 곡과 마곡 시기와 맞물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한반도 지역은 프리메이슨에게 생각보다도 중요한 땅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인돌과 혈통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풀겠지만 한국 무당의 신내림 전통은 그냥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RH-혈액형에서 두드러지는 외계인 납치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실제로 외계인 납치나 근접 조우를 겪는 특정 혈액형의 경우에는 한반도 지역의 혈통에서 나타나는 신내림이나 빙의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비단 크리스천 UFO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UFO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이며 관련 논문도 존재할 만큼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RH-혈액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RH-혈액형에서 나타나는 외계인 납치와 같은 특징처럼 한국인 유전자도 신내림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는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네피림의 영인 귀신에 빙의하는 현상과 타락천사들의 유전자 변형체인 그레이의 특정 유전자 납치 및 성고문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과 유사성을 나타내죠. 다시 말해 이들은 특정 혈통과 더욱 잘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악령에게 받쳐진 가문이나 핏줄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프리메이슨 측은 한반도 지역을 절대로 중국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한반도는 네피림의 악한 영혼의 성지이고, 한국인 혈통은 프리메이슨 컬트 세력에게 의미 있는 무당 유전자 풀이기 때문입니다. 후속 유전학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는 실제로 변화합니다. 심지어 이런 변화된 부분이 유전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백신 및 캠트를 통해 나노물질을 체내에 축적시켜 한국인의 무당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작업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하늘에 그토록 무언가를 뿌려대는 것인지도요. 하지만 역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하여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강한 기도 앞에서는 무력하니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 정치적인 이유들 외에도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지배로부터 지켜내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유전자 풀이 밀집되어 있는 만주 지역까지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흐름대로 간다면 중국은 분열되고 만주 한반도 일본을 아우르는 지역 일대는 다가올 짐승시대의 열왕이 다스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당 열왕 중의 하나가 한국인이거나 적어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어떤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인의 혈통은 귀신, 즉 네피림의 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한반도 지역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름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식량 등을 준비해서 집 근처의 땅속에 묻어두는 방편도 있을 것이고 해외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한꺼번에 발생하여 전 세계 4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디로 피신하여도 결코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집이나 집 주변 야산 등지에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생수 등을 묻어두는 등 준비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즉 저는 여러분께 프레핑을 권합니다. 프레핑은 말 그대로 식량 및 생필품을 최대한 넉넉하게 적재해두고 오래된 제품부터 소비해가는 것으로 단순히 창고에 식량을 쌓아두고 재난을 대비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의 가능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시점부터 사태가 악화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폭풍이 다 지나가기까지는 아껴 쓰고 생필품 등을 저장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준비하기보다는 몇 개월 동안 조금씩 나누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식량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면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사이클을 두고 먼저 구입한 순서대로 소비하는 프레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료품은 잘 썩지 않는 제품들 위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탕은 유통기한이 없고 실제로 설탕과 물로 생존율을 크게 올린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준비해둔다면 좋겠죠. 장기간 보관 가능한 쌀이나 파스타면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서는 취사를 위한 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통조림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폭풍을 견디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폭풍에 날릴 만한 물건은 창고에 들이거나 쇠사슬로 묶어두는 등의 준비와 동일한 조치죠. 인류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 중에도 재난 시에 100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골에 창고를 지어 연료와 식량 및 물을 100인분 준비해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중에도 이런 위기를 대비하고 선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크리스천이 앞으로 12DC가 어떠한 시스템과 연계될지 버젓이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식량과 생필품은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고 이것을 통하여 12DC와 이후의 짐승표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두는 것은 결코 믿음이 적거나 미련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월별로 나누어서 준비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만 나중에 상황이 정말로 악화된 뒤에는 부담도 크고 너무 늦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소위 네세라 게세라 같은 거짓된 경제 기적을 보여주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식량과 생필품을 일정 분량 이상 준비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베스트일 겁니다. 긴 사이클, 긴 호흡을 두고 천천히 물자를 비축해 두었다가 위기의 순간에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며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식량 때문에 12DC에 무릎 꿇는 비참한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 당시 금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대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나치게 물질에만 의존한다면 해당 금부치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십계명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준비는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니성경이나 각종 재난 시 필수 정보 등을 모아놓은 태블릿 등은 이때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준비해둔 것으로 남에게 유익을 전하고 함께 준비해둔 성경 등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또 휴거의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특정 휴거 해석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준비가 없다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칼빈주의나 카톨릭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특정 휴거 시기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면 그 이후로 닥쳐올 전쟁과 12DC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수십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각자 스스로 지혜롭게 헤아려서 슬기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가 잠잠해지기까지는 만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재난들은 긴 호흡이 필요한 폭풍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진 빵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두운 시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